안녕하세요. 단계별 학습과 리딩의 시간 배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K K 단계 그리고 G1 이상, G1, G2, G3로 가면서 학습과 단계의 시간 배분에 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거기하고 필요한 학습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케이 단계는 사실 영어를 노출하고 듣기에 치중하는 단계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프리케이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프리케이 단계의 학습 과정이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퍼플 아카데미 들어오시면서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프리케이 단계의 학습 목표는 많이 듣고 그 알파벳 고유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음가를 인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대표 음가 인지라고 하는데요. 알파벳 A, B, C, D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음가를 인지하고 그 음가가 단어에서 알파벳이 나왔을 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알파벳의 음가를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프리-K 단계가 알파벳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라고 하시면 우리 아이는 알파벳을 아니까 K 단계를 하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파벳을 A, B, C, D라고 해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것과 그 알파벳이 음가가 어떻게 나고 그리고 단어 내에서 어떻게 음가를 활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아무리 들어도 알파벳이 갖고 있는 고유 음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K 단계는 아주 어린 연령에서 습득으로 가는데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6세 미만이고 영어 노출 어렸을 때부터 돌 때부터 아니면 한두 살 때부터 아이한테 영어 노출을 내가 해준 적이 없고 퍼플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내가 영어를 시작한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K 단계의 테스트를 봤는데 좀 부족이 나왔다라고 하면 프리-K부터 시작하시는 걸 강추드리는 거죠. 그 이유가 천천히 들으면서 음가를 인지하면 실질적으로 프리-K 단계의 이 기본 베이직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나중에 G3, G4 단계에 가서 학생이 단어 인지를 할 때 이거를 듣고 무슨 단어인지 알았어. 그리고 뜻을 알고 그냥 딕테이션으로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 단어를 그냥 써가면서 인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연습장에 막 써가면서 까맣게 써가면서 그거를 막 외워도 나중에 뜻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단어를 인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정확한 스펠링도 교정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프리-K 단계, K 단계의 퍼플 아카데미에서 파닉스를 좀 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프리-K 단계는 듣기에 집중하는 단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리-K 단계에서 대표 문과를 인지해야 되니까 학습을 정말 많이 해서 알파벳이 갖고 있는 단계를 학습으로 풀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K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듣고 많이 아이들이 스펀지에 물을 담듯 그 학습에 대한 기반을 잡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영상 노출이나 뭐 마더구스라던가 아니면 너서리 라임이라던가 이렇게 노래로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직관적으로 단어 인지를 많이 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리키 단계의 리딩 특공대에 있는 단계도 저희가 그 레드나 오렌지 정도의 단계에서 프리케이 단계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레드 오렌지에는 저희가 노출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읽어보기보다는 들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 과정을 좀 철저히 하시면 그러니까 스스로 읽기보다는 자기가 많이 들어보고 그 들은 거를 이게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정말 훌륭하게 과정을 마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읽는 것일 뿐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우리 말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돌 전후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계속 우리 말을 해주고 아이를 향해서
계속 뭐 몸짓도 하고 엄마라고도 하고 맘마라고도 하고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표현해 가면서 아이한테 많은 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말이 빠른 친구들은 돌 조금 지나고, 그리고 좀 말이 느린 친구는 한 4 살, 5 살에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 노출을 하는 양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후 24 개월까지 엄마가 어느 정도로 말을 많이 노출을 해 주고 뭐 그림책을 읽어 준다든가 동요를 불러 준다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24 개월이 지나고, 그때 EBS에서 그때 실험을 해본 결과로 거의 20 배의 어휘 차이를 보였거든요. 상당히 많은 거죠. 24 개월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우리말도 심지어 그 노출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쵸? 영어도 노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K 단계에서는 학습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학습이라고 저희가 가이드 드리는 것들이 노출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이를 비디오 앞에 앉혀 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멍하니 보게 하면 안 되고요. 아이가 인지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가 영상으로 이렇게 몰입되지 않도록 엄마가 옆에서 같이 따라 읽어주고 같이 노래 불러주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리-K의 학습 시간은 저희가 주당 랭귀지 아트 IXL로 보면 하나의 스킬이 한 15문제, 20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푸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그 뭐 다른 교재를 하더라도, 교재까지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1 시간 내외 정도, 하루에 1-20 분이면 가능합니다. 그 대신 많은 시간을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사실 리딩 특공대를 해도 많은 시간을 들어보는 거. 근데 들을 때 그냥 "들어봐." 그러고 이렇게 음원을 들려주시는 것보다 엄마가 계속 같이 따라 읽어주시고, 엄마가 같이 뭔가 액티비티를 하고, 뭐 엔트라는 단어가 나와서 개미가 보이면 엔트가 어디 있을까?"라고 얘기해 주고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극을 주다 보면, 사실은 1 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은 많은 걸 축적하고 K 단계에 가서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이 근육을 갖고 있는, 읽기 근육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K 단계는 학습보다는 듣기에 치중하시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